그때 강남 지하상가가 전부로 잠겨가지고 네. 난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아파트의 고층에 안 살고 싶어 하는 게 네. 단전 단수가 되니까 12층에서 물 받으러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겠죠. 수돗물 받으러. 네네. 그러면은 여기 지역별로 좀 제가 네. 여쭤보면서 우선 잠실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아, 예. 네. 네. 주로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보시겠죠 아마. 그렇긴 한데 근데 뭐 서울에 많이 당연히 보시겠죠? 뭐 수도권이 네, 그렇죠. 2,500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예. 이제 서울 쪽 얘기를 대부분 관심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좀 네. 범강남 쪽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중이라 아 그러세요? 네. 잠실은 특히 애착이 좀 있습니다. 아. 살아서. 잠실이 좀 흥미로운 동네인 게 네. 여기가 원래 사람 살던 동네 아니고 강이었잖아요. 한강. 그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네. 그 강 사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섬이었죠. 네. 섬이고 여름 되면 물이 잠겨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섬의 가운데 약간 북쪽에 신천, 남쪽에 잠실. 네. 그래서 두 개의 신천과 잠실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는. 네.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쪽 강을 메꿔버리면서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땅을 만든 거죠. 네. 그럼 말 그대로 뭐 간척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뭐 매립을 해가지고 그렇죠. 간척지죠. 강 물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방향을. 그렇죠. 그러면서 남은 흔적이 석촌호수인데. 석촌호수죠. 네. 그러면 서울의 변화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서부 쪽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서부 쪽에서도 어떤 뭐 이렇게 서울의 어떤 이렇게 역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뭐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그 대서울 서부라 그러면 우선 은평구 지역이 대규모로 개발된 게 눈에 띌 거고요. 잠깐만. 은평구는 서북부인데 북부. 크게 서부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부를 이제 그렇죠. 12시와 예. 6시로 나눠서. 그러니까 네. 왜냐면 한강 남쪽의 서부와 북쪽의 서부는 아주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네네. 제가 책에서는 서부를 못 걷지만 답사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부동산 개념을 봤을 때는 네.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강 남쪽의 서부 지역은 네. 강남의 초기 모델로 봐야 되는 거고 네. 북쪽의 서부 쪽은 네. 그러니까 북서부는 사실은 옛날 서울 그러니까 한양이나 경성의 확장의 한계로 봐야 되는 게 역사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북서부 쪽을 뭐 얘기를 예. 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 요즘 수색 상암 DMC가 뜨잖아요. 네네. 그쪽은 사실은 1940년대에 뜰 준비를 끝냈던 곳이었죠. 1940년대. 40년대. 그러면 일제 시대잖아요. 일제시대죠. 왜요? 그게?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이 조선 지배는 이미 확정됐고 네. 확고해졌고 네. 만주국도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한반도는 확실한 일본 땅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철도를 이제 대륙으로 보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평양, 서울, 부산에 네. 대규모 철도 시설을 만들어요. 네. 그걸 조차장이라 그러는데 네. 지금 여러분이 아마 상암 미디어시티 쪽에 가셔서 네. 동쪽을 바라보시면 크게 빈 땅이 있을 겁니다. 대규모 철도 부지인데 네. 그게 한반도만을 바라보고 만든 철도 시설이 아니라 네. 말하자면 동부 유라시아를 바라보고 만든 철도 시설인 거예요. 그리고 대규모 주거단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거의 수색 변전소 같은 것도 있고 네. 일본군 관사 같은 게 있고 철도 관사가 대규모로 있는 게 이제 시작을 해야지 했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대륙으로 나가기 위한 전초기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판을 깐 거예요 일단. 네. 군부대 만들고 철도 만들고 그다음 주택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다 보니까 미완으로 끝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네. 식민지 재발할까 일본이 안 망하고 더 갔으면은 네. 현재는 지금 발전축이 지하철 3호선을 따라서 은평 지나고 고양 지나고 파주로 가는 중인데 네네. 그렇지 않고 아마도 수색 라인으로 곧바로 갔을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고양과 파주로 가지만 네. 약간 다른 라인을 갔을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쪽 라인이 끊겨버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필요했던 해서 만든 라인이기 때문에 대륙 네. 진출을 위해서 네. 한반도로서는 분단된 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색이 멈춰버리고 한동안 수색의 이미지는 좀 약간 낙후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그로부터 60년 전 지난 2000년대 들어와서 DMC나 미디어시티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네. 월드컵을 하면서 비로소 60년 만에 스타트를 하게 되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 어찌 보면 계속 그냥 잠들어 있었는데. 잠들고 심지어는 난지도까지 있었죠. 그렇죠. 사실 난지도도 꽤 개발 예정이 있었거든요. 네. 또는 공원으로 만들 준비가 돼 있다가 네.
매립지가 돼버렸죠. 네. 70년대까지 기록을 봐도 난지도는 쓰레기 매립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꽃 심고 그랬어요 거기다. 네. 그러다 어느 순간 매립지가 돼버려서 그 쓰레기 마을이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매립지를 다시 흙으로 덮어서 공원 만들고 네네. 그러면서 30년 전에 갔어야 될 길을 간 게 지금 난지도 공원인 거고 수색 마포 전체로 봤을 때는 60년 전에 갔어야 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앞으로 뭐 네. 북한과의 어떤 뭐 연계가 좀 더 이어지면 이쪽 라인으로 해서 이제 뭐 일산 파주 쪽으로 해서 이제 뭐 개성 가는 라인이 앞으로 뭐 점점 더 발전할 거다. 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네. 통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통일 문제까지 나올 건 아닌데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만 네. 평화로운 건 아닙니다. 네네. 정상적 국가 관계만 맺으면 돼요. 네. 우리 유럽, 영국과 프랑스가 적경지대가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저 북쪽 나라가 정상적 국가가 되면 네. 이쪽도 순수하게 꼭 한 나라가 아니더라도 통일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할 수 있는데 네. 당분간 저 북쪽의 국가는 네. 정상적 국가가 안 될 것 같아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전면전이 벌어지거나 하진 않겠지만 네네. 근데 이 정도 단계에서 이제 머물지 않을까 약간의 긴장 상태를 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문산이라든지 네. 그 북쪽에 뭡니까 LG가 좀 디스플레이 많이 만들고 파주. 있는 파주에 네. 좀 더 이제 구체 지명들이 있는데 네. 월록 넘어가는 네네. 이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가격이라든지 주택 가격을 유지할 것 같고 네.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직 뭐 돈이 많지는 않지만 집을 산다면 그쪽에 살까? 상대적으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열려 있는 땅이다. 그런 반대로 안보 비용 때문에. 네. 그렇죠. 뭐 상대적인 뭐 리스크 같은 것이 리스크가 뭐 있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이 삼성이 네. 한강 이북에 공장을 안 짓잖아요. 반대로 아산 탕정 내려가고 네. 고덕 내려가는 게 네. 저는 근본적으로는 안보 리스크를 감안한 선택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삼성에서는 어쨌든 뭐 한강 이남 쪽으로. 이남 쪽으로. 아. LG는 조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네. 그리고 사실 개성공단이 뒤틀려지게 된 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저쪽에 북쪽 사람이 네. 했을 때는 김정일이요. 김정일이죠. 김정일 네, 맞습니다. 김정일. 그 삼성 등의 네. 첨단 업체까지 들어온다는 전제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아마 진짜 이건 아무도 손을 못 했을 건데 네네. 삼성이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봉제공장 정도만 들어간 거고 네.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가 이거 받으려고 지금 이게 군대가 뺀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었다고. 네. 근데 결국은 이게 첨단 업체가 못 들어간 시점에서 개성공단은 이미 운명이 어떤 부분에서는 네. 결정되었다. 발목이 잡히신 분들이 많으셔서 사실은 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아 근데 이거에 이어서 네. 사실 저도 뭐 이제 들은 얘기고 실제로 가다가 본 건데 사실 아까 말한 뭐 삼성이든 뭐 LG든 뭐 각자의 뭐 선택이고 썰이겠지만 사실 이게 한강이라는 게 사실 이 군사 그렇죠. 뭐 경계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수비를 할 수 있는 그 그렇죠. 라인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은 흑석동쯤 넘어가다 보면 아파트 오래된 단지에 그 기관총 포대 같은 거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네. 그 조준할 수 있는 포대가 있죠. 네. 포대가 그 저격하는 요새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구멍 뚫려가지고 네, 그렇죠, 딱 총 걸어서. 예, 요즘에 유명해졌죠. 네. 원래 그 안보적인 거라서 자료가 안 남아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옆에 한양 아파트는 네. 딱 튀어나온 곳이라서 네. 저격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다리를 보고 그렇죠. 이렇게 막 수비를 하려고. 그렇죠. 그- 요즘에 제가 자료 검색하다 보니까 네. 한강에 왜 이렇게 다리 많이 났느냐? 네. 그게 이제 김신조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울진 네. 삼척 공비 사건이라든지 네. 유사시에 한강 북쪽의 인구가 남쪽으로 많이 내려갈 수 있게 기본적으로 안보용으로 다리를 놓는다라고. 그러니까 기본 다리 많이 있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아닙니다. 안보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은 이제 지금 서울이 바뀌었죠. 워낙 바뀌었죠. 커져가지고 이제는 뭐 교통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많이 만드는 거지만 과거에도 강남은 약간 어찌 보면 약간 전쟁에 대비해서 그렇죠. 만든 거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도 강남 터미널 주변에 오래 살았는데 네.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설해마을 쪽으로 바라보면은 블루시티가 쳐 있었어요. 네. 그게 저 수방사의 포대. 그 반포대교를 넘어오는 북한 탱크를 공격하기 위한 포대가 있었죠. 언덕배기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걸 이제 걷어내고 설해 공원 만들었는데 네.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 이 강남의 개발에 대해서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해보면 강남도 어찌 보면 신도시잖아요. 대규모 택지 신도시죠. 신도시인데 왜 이 강남 개발을 뭐 하게 된 건가? 그 처음에 이제 유명한 얘기지만 원래 강남은 영등포였던 거죠. 네. 영등포였다가 영등포의 규모를 넓혀가면서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자 차원에서
서쪽으로는 개봉을 포함한 구로 그리고 네. 강서구 양천구를 개발했고 네. 동쪽으로는 신림 봉천 관악구 지역 네. 그리고 사당 방배 네. 그리고 강남을 포함하는 영동 지역을 개발하자라고 네. 하는 양축이었던 걸로 제가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강남구에 있으면 여긴 영동이다. 영동이죠. 그래서 영등포 영등포의 동쪽이죠. 동쪽. 그래서 영동 전화국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영동 시장도 있고 유명한 거의 육회가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등포부터 개발한 게 이제 확장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영동 택지 개발 1지구 2지구 개발했잖아요. 네. 그게 종결된 80몇 년도 정확하게 잊어버렸는데 그 기사 중에 제목이 50년에 걸친 개발이 끝났다. 그 영등포가 서울에 들어온 게 36년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강남 개발은 50년간 이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영동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네. 저 고동, 명일, 상일, 강일까지 가고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강남 개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밀고 있는 게 확장 강남이라는 개념인데 네. 이건 지금 아산까지 가 있습니다. 아산까지가 강남이다. 확장 강남.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강남 살고 싶은 사람들이 판교 가잖아요. 네. 그리고 기흥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면서 중간중간 결점이 생기면서 네. 강남이 쭉 길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시와 경기도와 충청도로 볼 게 아니라 네. 강남이라는 문화적 판단이랄까 경제적인 단위의 확장으로 본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문화가 공유되는 그 라인이 점점 아산 네. 이쪽으로 그렇죠.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삼성 반도체 라인과 같이 따라가고 있죠. 따라가면서 그렇죠. 돈과 이게 같이 맞습니다. 가는 거군요. 그리고 분당선, 신분당선과 함께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강남이 결국 50년씩 이렇게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거 그거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남 3구, 4구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원래 그냥 하나의 강남구였죠. 예전에. 강남구였고 그전에는 성동구였고 네. 그전에는 영등포구였고 그게 뭐 서초구랑 떨어지고 그렇죠. 뭐 이게 송파구랑 그렇습니다. 떨어지고 또 강동구로 나눠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외국인들이 요즘에 강남을 아니까 네. 가장 강남적인 거는 뭐냐고 질문을 받고 되게 당황스러웠다고. 네. 그래서 그냥 강남역 앞에 싸이 이거 아니겠냐고 동상 세워놓은 거. 가장 기치한.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 강남이라는 게 사실 좀 되게 좀 그 막연하고 약간 모호한 어떤 그렇죠. 그런 약간 불투명한 그런 경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강남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까. 강이 남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작 강남은 영등포였는데 이름을 뺏겨버리고 이쪽 네. 오른쪽으로 온 건데 네. 이거 자체가 강남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에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은평 예를 들어서 또는 노원 이런 거는 한적성이 크거든요. 네. 근데 강남은 네. 지금 제가 사실 군 생활을 대구에서 했는데 네. 그 군부대의 군가에도 강남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 그래요? 한강 남쪽이라고. 아, 한강 남쪽을 통과하는 보급부대다 우리는. 아 그래요? 예. 대구에서도? 네. 아, 그러니까 강남은 확장성 있는 단어고 그러니까 지금 아산까지 삼성이 가면서 만들어낸 확장 강남 라인은 이게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에 뭐 과거부터 한강 이쪽 인근 네. 이쪽을 뭔가 좋다고 생각한 건가요? 한 거죠. 그러니까 한강이 보시면은 남한과 북한강이 양수리 조안에서 만나서 정약용 생가 네. 있는 네. 한번 확 올라오죠. 네. 그러면서 미사리를 꺾고 내려옵니다. 네. 구리 남양주를 치고 네. 쳐지는 구리 남양주는 늘 수해에 시달려요. 다만 미사리 암사 이쪽은 딱 꺾으면서 완만해지기 때문에 네. 흙이 쌓입니다. 네네. 그럼 살기 좋아져요. 왜냐면은 흙이 매해 새로 바뀌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거든요. 네네. 이집트처럼. 네. 그래서 거기에 신석기부터 사람이 살았던 거고 그 확장선상에서 백제가 거기 수로 잡은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모래톱 같은 것들이 막 쌓이는 쌓이니까. 곳이니까 좀 농사가 어쨌든 잘 잘 되니까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 널찍하고 물이 조용해지고 아, 그리고 또 평지예요. 나름 네, 평지입니다. 나름 평지죠. 예. 그쪽이. 그러다 한 번씩 홍수가 크게 나면 네. 1925년 을충년 대홍수라는 게 유명한데 하면 이제 박살나는 거죠. 그럼 이제 수도로 옮기기도 하는 거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한강이라는 곳이 결국에는 이제 강을 기반으로 해서 농사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고. 한강 중류 지역. 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네. 지금 역사 수업 시간은 아니지만 그 백제 형제 있잖아요. 비류와 원조. 네. 두 사람이 이제 북에서 탈출해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형인 비류는 지금의 인천으로 갔고, 네. 근데 한강 유역입니다. 인천도. 네. 그 동생인 온조는 지금의 백제 땅으로 온 건데 한성 백제로. 네. 비류가 그렇대잖아요. 백성들이 왔더니 물이 짜가지고는 다 괴로워하는 걸 보고는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네. 그걸 자결하고 네. 백성들은 위례로 옮겨왔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같은 한강이라도 하류는 밀물이 밀려옵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에 부천이나 김포 이쪽 마곡까지 포함하는 요즘 마곡 단지 유명하지만 원래는 논농사지대였잖아요. 네. 여기는 원래는 농사지대가 아니에요. 거기는 밀물과 썰물이 아니 민물과 단물이 만나는 뻘밭이에요. 네네. 농사를 못 짓는 곳입니다. 그럼 100년 전에 식민지 때 대규모 수리 사업을 해요. 네. 동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 김포, 대우나 굴포천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러면서 농사를 짓게 될 수 있었던 거고 네. 거기에 비해서 지금 화제가 되는 잠실, 천호, 암사 이쪽은 네. 여기까지 바닷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냥 농사짓기 좋은 땅. 그냥 한강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요 민물과 단물이 만나는 게 대충 지금 서강대교쯤. 거기 그래서 좀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보고가 뛰어다니는 게 장관이었다 그래요. 조선시대에. 아, 보고가 황복이 한강에 있어요. 여의도쯤에서 이렇게. 그래서 60년 전에 나온 책들 보고 쓰면 네. 여의도는 한강의 삼각주입니다. 낙동강 삼각주처럼 네. 그 바닷물이 밀려오는 땅인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감각이 참 낯설죠. 네, 낯설죠, 하구원을 진짜. 만들면서. 그렇구나. 지금 한강은 사실은 강이 아니라 호수입니다. 잠실 네. 안쪽하고 네. 김포 이쪽에 두 개의 하구원을 만들면서 물을 가둬버렸어요. 네. 호수예요, 사실은. 원래 그게 없었다면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을 대략 지금 텐데. 여의도까지 왔죠. 그럼 진짜 아까 말한 낚시를 하면은 보고가 잡히고. 우리 이제 지금 저희 조기도 잡고. 네.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석촌호수 말씀하셨는데 아까 네. 석촌호수가 원래 한강의 본류고 네. 지금 한강은 지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본류를 넓혀버리고 지류를 넓히고 네. 본류를 끊었는데 네. 당연히 물고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한동안 석촌호수가 낚시터로 각광을 받았대요. 갇혀버리니까 물고기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네. 잘 낚였다고. 지금은 뭐 호수의 기능을 사실 억지로 만든 거죠. 억지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수돗물 막 갖다 붓고 하는 걸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가뒀던 초기는 네. 좋았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그냥 다 잡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실하고 강남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아까 이제 수색 뭐 이쪽도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은 강, 서, 남부. 인천부터 사대문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 네. 서남부터 동북으로 향하는 라인이 네. 일자가 맞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네. 경인선과 원산 가는 라인. 네. 한편 다른 라인은 경의선, 신의주로 가는 라인하고 네. 영등포를 거쳐서 부산간 라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비어있던 데가 지금 강남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이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네네. 그래서 흥미로운 거고. 근데 서남부는 네. 그야말로 일자가 만들어낸 그 발전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라인. 네. 그러다 보니 좀 오래됐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신길 유턴이 좀 뜨고 있지만, 네. 한번 영등포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오래된 동네라는 느낌 받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네. 30년대부터 만든 오래된 댐이에요. 그 이게 드디어 재개발의 때가 온 거죠. 네. 이쪽을 도시적으로 연구하면, 네. 역들이 100년 단위로 유행이 옮겨간대요. 지금은 굉장히 낙후한 느낌을 주는 역이 네. 100년 전에는 핫플레이스였다고. 지금의 압구정 청담 같은 느낌으로. 네네. 하라주쿠 신주쿠처럼. 네. 근데 서남부가 지금 근데 한국은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50년쯤인 걸로 보여요. 제 생각에는. 수색도 60년 정도였고. 네네. 영등포가 이제 서서히 때가 오고 있다. 그럼 영등포가 반대로 말하면 한 5, 60년 전에는 핫플레이스였나요? 핫플레이스였죠. 영등포는 80년대 책을 봐도 강남의 가장 중요한 땅이라고. 강남의 가장 중요한 땅. 하긴 그때 이제 뭐 강남이니까. 뭐 하니까. 강남 지역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인 개봉동 60만 단지. 그리고 영동지구. 네. 이렇게 병칭됩니다. 강남지구, 영동지구. 네네. 제가 사는 신림 봉천도 떠오르는 주택가였다고. 강남 지역의. 그게 나옵니다. 그러게 그때 되면 이제 신도시네요. 그때 신도시, 완전 그렇죠. 신도시였으니까 깔끔하게 또 그렇습니다. 잘 해놨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서남부 지역의 주목 포인트는 네. 그렇게 오래됐던 지역이 이제 반세기를 거쳐서 이제 재건축 사이클이 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예를 들어서 화곡동 같은 데가 네. 목동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60년대 후반에 개발된 데가 화곡동이거든요. 네. 가보시면 끝없는 단독주택이 펼쳐져 있습니다. 뭐 빌라도 쫙 있고 그렇죠. 뭐 사실 아파트가 많이 없잖아요. 그쪽. 그게 이제 네. 50년 전에 단독주택 그때는 아직 아파트라는 게 네. 주거 이상형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 이촌 여의도 구반포 아파트가 중상층의 선택으로 떠오르면서 네. 만들어진 거고 네. 그 직전 단계에 단독주택 단지가 이상형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지역이
화곡동 40만 단지하고 개봉로 60만 단지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단독주택에서 그렇죠. 다 이 물 뿌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광고에 나오면 저게 로망이잖아요. 푸송기도 심고 네. 뾰족지붕 있고 문화주택. 그게 5, 60년대의 약간 고급 주택이었고 그렇죠. 여의도 뭐 시범 아파트를 비롯해서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뭔가 아파트에 그렇습니다. 좀 살아봅시다라는 게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강북 부자들이 마포에 단독주택을 좋은 걸 살 것이냐, 네. 내려갈 것이냐 해서 순간의 선택이 이제 좌우하게 되는. 그래서 그 화곡동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급 주거 단지처럼 만들어진 거의 마지막 단계인 거죠. 되네요. 그거와 개봉동 쪽이. 개봉동 광명시 북부. 네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영등포에 이어서 서서히 때가 오고 있어서 그 미래를 보시려면 이제 광명시 쪽을 가시면 됩니다. 네. 광명 사거리 쪽, 여기 네. 7호선 여기 있죠. 네네. 그쪽이 구로구 개봉동과 같이 개발됐는데 네. 광명은 땅이 좁다 보니까 이쪽 먼저 개발을 시작했어요. 네. 이 아파트 쭉쭉 올라가는 중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이 서울 서남부의 단독주택지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광명사거리 주변에 뭐 다 지금 재개발 그렇죠, 그렇죠.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실 개봉동하고 같은 건이었어요. 네. 그 광명 쪽이 개봉 1단지, 지금의 광명 개봉역 쪽이 개봉 2단지인데 1단지 쪽이 경기도로 떨어져 나오면서 네. 한때 소외감을 느꼈다가 네. 광명이 뜨면서 네. 기아차 공장 들어가고 하면서 그 추진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서남부 쪽은 그 사실 공항도 있잖아요. 공항도 그래서 있죠. 공항 때문에 뭐 발전을 못한 것도 있고 반대로 뭐 발전을 이제 뭐 하는 것도 있을 텐데 뭐 가장 서남부의 뭐 요즘에 뭐 핵심지라고 하면 사실 뭐 마곡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서남부에서도 한점 서울 쪽. 네. 그러면 이 마곡의 어떤 뭐 얘기가 있을까요? 마곡은 원래 그냥 가다 보면 정말 논밭에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린벨트 막 있고 막 그런 그렇죠. 데였는데 여기는 왜 개발을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된 건가요? 그 마곡이 네. 포함되어 있는 곳을 네. 김포평야 또는 네. 부평문지라 그러는데 네. 아까 잠실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의 하류는 원래는 농사를 못 짓는 땅이고 네. 뻘밭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100년 전에 수리 사업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고 지금도 부천 대장동 지금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인 대장동이나 마곡의 서울식물원 앞에 가시면은 네. 굉장히 낡은 목조 건물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운하를 만들고 네. 그 물을 퍼올리던 펌프 시설이 들어있던 건물입니다. 아, 그 운하가 언제 만들어진 거를? 100년 전에. 100년 전에요. 1920년대에 수리조합을 만들면서 네. 그쪽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네. 사실 그러면서 부천이라든지 마곡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강서구 방화동 같은 곳들이. 네네. 그러다가 이제 김포공항이 있는 곳은 절대 농지로 묶이고 네. 군사적 목적으로 네. 그 김포평야 부평군지의 서북쪽인 계양구나 부평구 이쪽 네. 이쪽은 공업단지로 개발됐던 거고 네. 부천도 경인 공업단지로 개발된 거죠. 네네. 그런 와중에 그 동쪽 지역 비행기가 내리는 지역인 방화동이나 마곡이 좀 묶였어요 한동안. 네. 그래도 말씀처럼 대규모 논농사 지역이었던 거죠. 네네. 제가 대학생 때인 90년대만 해도 그쪽에 초등학교에 분교장이라고 네. 낙도나 이런 데 가면 분교장이 있습니다. 네. 분교장이 있었어요 마곡에는. 그래서 거기에 서울 교육청에서 교사들이 발령 나시면은 네. 차라리 경기도 가고 싶다고. 아, 그 논농사 한복판에 힘들다고. 그러니까 서울에 그냥 논밭이 있고 논밭이 거기에 분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한스러운 게 그때 사진단은 못 찍어둔 게 안타까워요. 너무 그때도 황당했었거든요. 네. 갑자기 왜 논밭이 펼쳐지냐라고 하는 네. 느낌인데 네. 지금의 양천향교 근처입니다. 네네. 근데 한편으로 60, 70년대 뉴스를 보고 있으면 네. 마곡은 이미 그때도 네. 김포공항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언젠가 국제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50년이 걸린 거예요. 네. 어떻게 말하면 거기까지 인구가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 그래서 그 김포공항부터 구도심, 영등포로 거쳐 구도심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채우기 위해서 네. 화곡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목동을 만들었고 네. 드디어 마곡 차례 된 거죠. 하지만 계획 자체는 50년 전부터 구상이 있었던. 그러니까 계획은 사실 세울 수는 있지만 구상은 할 수 있죠. 그걸 현실화하려면 사실 뭐 돈도 필요할 것이고 뭐 예산 배분 뭐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리고 인구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사람이 살고 싶다라는 강렬 욕망. 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했잖아요. 네네. 그때 정책적 의지도 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간 예민한 얘기지만 네. 박근혜 정권이 나중에 재평가 받는다면 네. 아마 그 마곡 지구로 개발한 것은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곡을 어쨌든 뭐 논밭을 놔두었던 거를 어쨌든 이제 현실화를 해서 한 말 그대로 거죠. 진짜 천지개벽을 그렇죠, 시켜놨잖아요. 그렇죠. 놀랍죠, 네, 진짜. 네. 그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위례 신도시가 좀 그렇죠. 네.
군부대 빠지면서 그 빈 땅을 아파트로 쫙 밀어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네. 것 중에 목동 얘기가 나왔는데 네. 목동엔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을까요? 뭐 그것도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아 그렇죠. 네. 뭐 한국 최대 규모이자 마지막 공영 개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화곡동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왜냐면은 최초의 강남인 영등포를 네. 어쨌든 확장을 시켜야 되는 필요를 느꼈는데 그때 네. 선택된 데가 화곡동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쪽은 안양천이 흐릅니다. 네. 요즘 안양천 주변이 핫하죠. 아파트 많이 만들고. 네. 하지만 안양천은 원래는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강남의 핵심은 물이에요. 물. 물이요. 특히 수제. 수제. 저는 잠실, 반포, 관악등을 살고 있는데 네. 공통된 기억은 물난리입니다. 예, 저도 있어요. 어릴 때. 잠실이면 있을 네, 겁니다. 뭐 잠실 강남 쪽에 뭐 살았는데 어릴 때 강남 막 침수되고 했었던 그러니까 일들 많거든요. 늘 침수되잖아요. 네네. 그 잠실은 그래도 덜했는데 천호, 풍납 이쪽은 늘 핵이 날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정권이나 정부 잘못이 아니라 네. 이쪽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식민지 때도 이쪽 라인을 개발해서 제외한 거고 박정희 정권 때도 총이 주저했던 게 네. 영등포를 개발한 이유가 이쪽은 비교적 고지대라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지형으로 돌아가지만 네. 언덕바지냐 아니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강남 쪽을 볼 때는. 네. 몇 년 전에 강남 지역 침수돼서 좀 시끄러웠잖아요. 네네. 그게 특정한 정부 잘못이 아닌 겁니다. 그쪽은 원래 잠기던 곳인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국기원 쪽에 보면 약간 언덕지대 있고 역삼동 쪽. 네. 부촌 많잖아요. 네네. 거긴 조선시대에도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 거기 골목길은 조선시대 마을의 골목길이에요. 잠기지가 않으니까. 거기는 상방학교라는 마을이 있었고 네. 역삼 쪽에는 하방학교 마을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거기가 살기 좋은 땅인 거예요. 네. 근데 마찬가지 이유에서 지금의 목동 지역은 네. 늘 잠기는 땅. 그래서 거기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네. 쪽방촌, 꼬방동네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약간 언덕 지역이 화곡동이라서 네. 김포공항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좀 고급 주택지를 보여주고 싶을 때 화곡동을 보고 영등포로 오는. 야,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상상이 안 되네요. 안 되죠. 목동은 정말 좀 낙후된 곳이고 사람 못 사는 동네고 그렇죠. 화곡동이 오히려 고급 단지였죠. 고급 단지였죠. 근데 외국인한테 네. 보여줄 만한 땅인 거죠. 근데 그게 목동의 아파트로 이렇게 대규모 개발을 하게 된 뭐 어떤 계기는 뭔가요? 그 이제 치수 기술이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강남 개발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영동 개발 끝내고 잠실 천호 넘어가면서 천호 네. 지구 투지구역 정리하면서 네.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여전히 천호동, 선래동은 좀 상습 침수 지역이지만 나머지 네. 지역은 비교적 성공했거든요. 유수지 대량으로 만들고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는 목동을 개발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 영등포와 화곡이 안정됐기 때문에 그 네. 중간에 비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는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네. 여의도가 처음 시범 아파트 만들어졌을 때 네. 분양이 안 됐대잖아요. 네. 물 잠기지 않을까. 아, 그렇죠. 섬이니까. 이 섬이니까. 한 60년대 막 이때만 해도 사실 물난리가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 섬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살으라고 하면 그렇죠. 사람들은 그거 되게 걱정을 많이 걱정 많이 했고. 했죠. 그래서 1호가 경찰청장에 들어가셨고 2호가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를 쓰신 손주목 선생이 의무적으로 들어간 거라고. 나도 살기 싫은데. 그러니까 억지로. 아, 마찬가지로 목동도 네. 특히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초기 단지들은 네. 1층이 필로티예요. 사람이 안 사니까 안심하시라. 물 잠겨도 여기는 빈집이니까 괜찮다라고. 네. 야, 그러니까 이 목동과 화곡동의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뭐 엇갈린 운명? 운명은 치수 기술. 어찌 보면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물 잠기고 이걸 막을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시도를 해봤더니 되네. 강남 쪽에 해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네. 네. 해서 야 어디 남은 땅 없냐 했더니 그때 마침 이제 빈 땅이 있어서 거기에 그럼 대규모로 인구를 좀 수용해야 되니까 아파트를 그렇습니다. 공공 개발을 해버린 거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저는 생각나는 게 결론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고급 단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아까 말한 산 어떤 게 언덕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나는 뭐 저소득층이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도 물난리를 피해서 산으로 막 가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달동네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게 달동네의 어떤 그 원인일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높은 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기 싫어하니까 올라간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너무 물난리가 심한 망원동 같은 데도 상습 침수 지역이잖아요. 네. 그런 데보단 살기가 그나마 나은 겁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은 물난리가 있는데 네. 북쪽은 그 걱정은 좀 없으신 거더라고요. 만나보면은 본인은 힘들었지만 물 걱정은 안 했다고. 네.
오히려 그쪽의 물 걱정은 네. 수돗물이 안 들어와서 아. 그 물 떠오는 걱정이었던 거지 네. 물이 넘쳐서 하는 걱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남 쪽은 범강남은 네. 고급 지역을 포함해서 네. 물에 잠기는 거랑 네. 저는 87년도 홍수 때 강남 고속터미널이 물에 잠긴 걸 봤거든요. 네. 제 무릎까지 물이 왔었어요. 네. 그냥 구경하러 나갔는데 네. 그때 강남 지하상가가 전물에 잠겨가지고 네. 난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아파트의 고층에 안 살고 싶어하는 게 네. 단전 단수가 되니까 12층에서 물 받으러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겠죠. 수돗물 받으러. 네네. 그래서 절대로 내가 고층 안 올라가. 요즘엔 30층, 40층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뭐 물론 잘 막아놓겠지만. 막아놓겠지만 네. 강남은 몇 년 전에 강남역 침수도 그렇지만 네. 몇 년 한 번은 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강남의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우지만 여름에 집중호우해서 그렇죠. 막 이 어떤 뭐 수량의 이 격차가 이제 급격하게 그죠.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무리 치수 사업을 해도 예. 특히 과거에는 저도 기억나는 게 뭐 안양천 범람했다 예. 해가지고 뭐 물난리 나서 다 스티로폼 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출근하는 거가 일상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없어진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기 강동 쪽은 여전히 물 좀 넘치면 하수 역류하는 일은 흔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달동네로 어찌 보면 사람들이 피해서 간 거네요. 물을 피해서. 그런 게 있죠. 그럼 서울의 역사는 약간 물난리의 역사인가요? 약간 이 그런 것 같은데. 북쪽은 상수도가 없어서의 물난리, 네. 남쪽은 물이 넘쳐도 물난리. 네. 그러니까 결국 한강이라는 게 네. 물과 싸움인 거죠. 하긴 이 넓은 강을 한강이라고 하는 물과의 싸움. 끼고 있고 그렇죠. 하류 지역인데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 많이 오면 이쪽은 뭐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이제 지리로 돌아가는, 네. 지형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즘에는 어쨌든 그래도 뭐 치수가 비교적 그래도 그래도- 뭐 잘 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 과거에 반대로 그러면 이제 낙후 지역들도 이제 뭐 다시 또 개발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는 가장 좀 오늘 좀 감명 깊은 거는 화곡동이 고급 주택이었다는 그렇죠. 거. 지금 가면 화곡동 40만 단지라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중산층이 살아볼 만한.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예를 들어 서울 사대문 서촌 북촌 쪽에 있는 네. 계량 기와집들, 한옥이라 부르는 네. 그런 형태인 거죠. 중산층을 위한 집장사집. 그 정세권 디벨로퍼가 네. 만든 거죠. 그 6개월 동안 본인이 살면서 네. 불편함을 개선해서 다음 단지를 만들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강북의 한옥 단지란 건 사실은 네. 100년 전의 것인 거죠. 네. 저도 그 얘기를 봤거든요. 그분이 뭐 한옥을 뭐 일부러 이렇게 그렇죠. 뭐 서촌부터 고증하기 뚝섬까지 쭉 깔았다고. 아, 그리고 그 마찬가지가 최근에 이 타워팰리스를 만든 네. 이건희 회장, 네. 이 청국장계인 거죠. 그게 뭐죠? 미국 유학 갔을 때 청국장을 먹고 싶어 끓였는데 네. 사방에서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냄새가 냄새가 퍼져서.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타워팰리스를 지을 때 네. 청국장 냄새가 퍼지지 않게 하라고.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주거 형태로서는 최고로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때 얘기했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이제 청국장과 청국장 냄새가 안 퍼지면 뭐 다 안 되는 거죠. 확실한 거죠. 그렇죠. 저는 양말 냄새는 안 퍼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 동북부 쪽은 뭐 노원을 비롯해서 거기도 아파트 단지 엄청 많고 또 이쪽은 또 낙후된 어떤 뭐 빌라들도 많은데 그렇죠. 이 동북부 쪽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을까요? 동북부 지역은 상당히 예전부터 개발된 주거단지였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1939년에 네, 영등포가 개발될 때 도남 쪽이 같이 개발됩니다. 당시 총독부나 경성부가 생각하기로는 네, 지금의 은평 서대문 라인과 네. 강남 라인은 좀 힘들고 아, 이 그렇죠. 인천 가는 라인과 원산 가는 라인이 앞으로 개발될 곳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굉장히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개발이 됩니다. 이게 원산 라인의 그 방향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아, 원산이 중요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쪽으로 러시아까지 가는 라인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지금하고 감각이 네. 다른 거죠. 네, 네, 근데 다만 분단이 되면서 네. 아까 파주 고향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거죠. 원래 이쪽으로 더 확장해서 좀 그렇죠. 제대로 지으려고 하다가 멈춰버리고 그쪽으로 북한이 쳐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안보 지역이 돼버리고 하나는 서울의 서쪽 지역이 개발되면서 네. 이쪽에 공급할 상수도를 수원을 보호해야 되는 필요가 생기면서 그래서 이거 꼭 이제 도남 쪽 노원을 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네. 범동북 지역은 약간 한강 보호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게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 특히 뭐 남쪽 지역이 어찌 보면 약간 메인이 되니까, 메인이 되니까. 여기를
어찌 보면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규제들을 막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개발하려는 여력도 좀 작아진 게 위에가 북한이 딱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뭐 강북을 개발할 그렇죠. 필요가 있을까? 단적인 사례가 도봉과 의정부 네. 사이에 요즘에 문화 진지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가보면 빈 땅이 있고 길쭉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시민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시민 아파트는 원래 벙커예요. 북한 탱크 쳐내올 때 공격하기 위한 방어 라인이었다가 그 네. 군사 기밀이어서 아무도 몰랐는데 네. 지금 그거를 헐고 네. 공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바로 앞에 의정부나 동두천은 기본적으로 네. 기지촌이고 거대한 포천도 대규모 기지촌이고 네. 이 상태에서 사실은 죽어를 생각할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아시겠지만 신도시는 뒤에 배후 주거지가 있어야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건데 네. 다 군부대다 보니까 노원이나 이쪽 중랑 이쪽도 대규모 공업지대였던 거죠. 남양주도. 네. 그때가 이제 요즘 군부대 군사적 압력이 좀 줄어들고 하면서 네. 의정부 같은 곳이는 남양주가 개발되다 보니까 주거지로서 네. 그러니까 이제 면목이라든지 노원 쪽이 주거지로서 뜨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노원 쪽이 좋았던 게 공장이 많아서 중랑천변이라 물이 네. 풍부하니까 아. 이 공장들이 빠지니까 네모난 땅들의 아파트가 촥촥 들어가는 어. 마찬가지로 구로 영등포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모난 땅에 아파트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노원 쪽에 대규모 지금 어쨌든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그렇죠. 있는 것도 그것도 사실 뭐 신도시라고 부르잖아요. 신도시죠. 어찌 보면.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군사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좀 떨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는 서울 지역에서 중공업 지대를 좀 없애겠다는 이걸 반월 같은 데로 밀겠다. 반월이라고 하면 안산 네네. 하면서 이제 주거로 변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본 거죠. 사실 그쪽은 상당히 중랑천도 오염이 심하고 네. 공기가 나빴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게 그런 식의 디메리트가 정책이 바뀌면서 메리트가 된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업 지역이라는 건 뭐 대규모 택지들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구성은 돼 있었을 텐데 그 평지여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옮기면서 그렇죠. 강 이남 쪽으로 뭐 옮기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빈 땅에 그럼 뭐 할 거냐? 인구는 폭발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자. 그러다 보니 이제 아파트 숲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 학원가가 발달해서 네. 이제 목동 강남과 함께 3대 학원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중계동 쪽 가면 그렇죠. 이제 학원가가 학원 오거리라고 하던가요? 엄청 크죠. 네, 서울의 이 역사는 군사의 긴장 그게 어떻게 뭐 바뀌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물난리. 군사의 긴장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볼 때 이게 핵심인데 서울 발달에 네. 강북에 인구가 많으면 안 돼요. 그럼 전쟁할 때 힘들어요. 음. 왜냐하면 우리 이미 50년 6월 25일에 경험했거든요. 네. 북쪽에 한강 인도교가 끊겨버리면서 남긴 네. 사람들이 네. 부역자라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자체가 또 전쟁하면 우리 또 다시 간접 취급받는다라는 공포가 있고 네. 그리고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인구가 많아가지고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말씀처럼 경의선과 경호선이 끊겨버리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해버리는 발전의 중단 이게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강북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네. 강남으로 범강남 내려오게 됐는데 이게 하나는 영등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축 네. 그리고 새로 한국이 만들어낸 동남축 그중 서남축은 비교적 오랫동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좀 노후한 게 있고 네. 동남 라인은 새로 만들고 있는 땅이라서 네. 발달 여지가 많다 보니까 지금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그럼 약간 동남권은 지금 약간 청장년층으로 막 가고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서남부 쪽은 어찌 보면 약간 노인인데 그렇죠. 한번 이제 텀을 맞이할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일본 한 100년 단위로 이게 간다면 우리나라 한 5, 60년 그렇죠. 단위니까 이제 그 텀이 좀 영등포 쪽 인근으로부터 해서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부터 해서 이제 광명 북부, 시흥 북부 그리고 인천의 동부 지역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안산이나 화성, 평택 쪽이 개발이 활발하잖아요. 네. 이게 이게 이제 중에 만나면서 그 중간 지역도 덩달아 뭐랄까 맞물려서 발달을 하고 있는. 그리고 요즘 뜨거운 데가 화성 향남 같은 데들, 네. 화성 남양 이런 데들이 주목받는 것도 저는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